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애플이 자체 인공지능 모델 훈련에 엔비디아가 아닌 알파벳의 AI 칩을 사용했다는 소식에 오늘 SK하이닉스의 주가가 19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11일 기록했던 최고가와 비교하면 주가가 24% 이상 하락했고 오늘 오전장에서만 최대 4%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경기 침체의 전조 증상으로 여겨졌던 미 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조만간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근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가 확인됨에 따라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미국 경기가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된 영향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내달 전국에 아파트 2만 9천여 가구가 공급됩니다. 8월은 분양시장에서 전통적인 비수기지만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자 건설사들이 앞다퉈 분양 채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티몬 및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오늘 장 초반 쿠팡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쿠팡의 물류창고 관계사인 KCTC는 전거래일 대비 20%가량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운송 계약업체 동방은 5%대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쿠팡 관련주들의 흐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호의 텐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1000%의 상승률, 텐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 정텐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간단한 오전장 흐름 먼저 짚고 넘어가야겠죠. 우선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7월 FOMC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1%대 약세를 보인 반면에 간밤 엔비디아 한 종목을 제외한 이 매그니피센트 7은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이 중에서도 테슬라는 모건 스탠리로부터 자동차 업종의 최선호주로 선정이 됐다는 소식에 5%대 간밤 강세를 보였고요. 반대로 엔비디아는 애플이 알파벳의 AI 칩을 사용한다면서 탈 엔비디아 대열에 합류한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1%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이 미증시와 마찬가지로 FOMC와 실적 발표 이슈에 더해서 또 오늘은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회의까지 여러모로 매크로 이벤트들이 겹치게 되면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데요. 이 채권 금리의 하락에 힘입어서 여전히 바이오주가 강세를 띠고 있고요. 또 해리슨 관련주, 쿠팡 수혜주 테마 등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코스피 지수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상 이 장 초반보다 낙폭을 확대해 가고 있고요. 2740선이 무너졌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하루 만에 외국인이 순매도세로 전환한 코스피 시장.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나란히 동반 쌍끌이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0.64% 내려가게 되면서 800선을 상회하고 있는 모습 관측해주고 있고요. 또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기관이 다시 한번 이 순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이 하락폭을 다소 좁혀가고 있는 코스닥. 여전히 외국인인 나홀로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오늘도 저희가 구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번호 023153-264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스피드 문자 상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말끔하게 해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께 시원한 한 방의 수익률을 날려주실 이분 모셔봐야겠죠. 김선현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참 우리 시장 여러모로 매크로 이벤트가 많은 가운데 또 이 애플이 탈 엔비디아 노선을 선언을 하게 되면서 오늘 오전장에서 SK하이닉스가 19만 원 선을 내주고 말았네요. 앞으로 좀 지수가 상당히 흔들릴 것 같은데 이런 조정 장세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이게
이번 주 상황 좀 지나고 나면은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우선은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이번 주에 FOMC가 열린단 말이에요. FOMC 회의에서 BOJ, BOE 다 열리는데 9월, 11월, 12월 이번 주까지 하자면 FOMC 회의가 4번 남은 건데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거는 9월이고 그다음에 11월, 12월이잖아요. 이번 FOMC에서 9월, 11월, 12월에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힌트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선 9월 금리 인하가 확실한 것 같아요. 다만 이게 베이비 스텝이냐, 빅 스텝이냐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빅 스텝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빅 스텝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0.25%를 올리는 게 베이비 스텝이고요. 빅 스텝은 0.5%였죠.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0.75%입니다. 근데 0.5를 올릴지 모르겠으나 보통 한 차례라고 얘기할 때가 베이비 스텝 한 차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0.25%를 얘기하는 건데 빅 스텝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오늘 보면은 해리스 대선 후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나오고 있거든요.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간의 양자 대결 속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 차는 거의 박빙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역사학자 얘기가 또 있었죠. 오늘 기사로 해리스가 이길 확률에 대해 90% 이상이다라고 베팅을 합니다. 90% 이상이 아니라 그분이 찍었던 게 90% 확률이었어요. 그래서 90% 확률로 맞추셨던 분이 해리스가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상황인데 또 지금 상황을 좀 살펴보자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키가 하나 있잖아요. 공화당에서 절대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게 뭐예요? 금리 인하잖아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민주당이 경기 상황이 좋아지다 보니까 지지율 자체가 현 정부가 유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경우에 민주당이 우세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어. 그렇죠? 거기에다가 현재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율 차는 오히려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 살펴보자면은 뭐가 있습니까? 9월 달에 FOMC도 있겠지만은 TV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트럼프한테 말발이 안 됐지만은 또 트럼프는 해리스한테 말발이 안 된다고 얘기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FOMC 금리 인하 들어가지. 굉장히 셈법이 복잡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금 오늘 보면은 2차 전지주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고 이 민주당 해리스 관련주들로 인해서 마리아나 관련주들이 또 급등이 나오고 있는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고 가상화폐는 두 후보 다 거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좀 재밌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하지만 결론적인 내용을 말씀드려보자면 FOMC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가 나올 거고 또 연말에 할 거기 때문에 시장은 반등을 시작할 겁니다. 금리 인하에 따라서 M7, 나스닥 종목들은 급반등을 할 거예요. 지금은 약간 좀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쉬어가는 모습 그리고 뉴욕 증시의 흐름이 좀 괜찮았다. 보합권이었을 불구하고 너무 빠지잖아요. 항상 그래요. 우리나라 증시는요. 뉴욕 증시가 보합권이면 안 빠졌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1년에 오늘 하루의 해프닝이라 판단하시고요. 과감하게 대형주에 대한 베팅은 계속적으로 이번 주 내내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이 유력하지만요. 무엇보다 이 9월 금리 인하의 주요한 실마리가 나올 것이란 점에서 이번 FOMC가 더욱 의미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금리의 0.5% 상승, 이 빅스텝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다음 주까지 미증시 조금 더 관망하시는 전략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은 어떤 관심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부터 5가지의 관심주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한선 엔지니어링, 리가캠 바이오, DI, 엑셀 세라퓨틱스 그리고 CCS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오늘도 이 5개 종목 중에서 무려 3개 종목이 3.9% 이상 엄청난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이 오늘 관심주 보기에 앞서서요. 지난 15일 관심주였던 SY 스틸텍은 수익률이 벌써 53%를 돌파했고요. 또 지난 월요일이죠. 22일에 짚어주신 이 태성 벌써 16%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5일 짚어주신 SG는 단 4거래일 만에 수익률이 34%, 역시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하는 그런 장정 관심주인데요.
또 오늘 관심주 중에서는 엑셀 세라퓨틱스가 시가 대비 최대 3.9% 이상, CCS가 8.5% 이상, 또 리가켄바이오는 무려 9.5% 이상 강하게 움직여줬는데요. 오늘도 정말 살펴볼 종목들이 가득가득합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부터 만나볼까요? 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리가켄바이오는 수익률이 조금 잘못 나간 것 같아요. 자, 우선 볼게요. 자, 태성의 움직임이 꺼지지 않고 계속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글래스 기판이랑 복합 동박 이슈가 좀 같이 잡히고 있고요. 주가 좀 밀리지 않으면서 되돌림 반등이 좀 세게 나와주고 있거든요. 추가 흐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잡히고 있으니까 차트가 굉장히 이쁘게 가고 있어요. 급하게 파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SG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계속 이슈가 좀 되고 있고요. 주가가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SY 스틸텍 같은 경우도 반등이 좀 같이 나와주는데요. SG가 차트가요. 정말 뭐 드라마틱하다고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정말 잘 갑니다. 바닥부터 해가지고 어느새 2배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흐름에 대해서 사실 기대를 갖고 있긴 하지만 제가 SG 같은 경우는 얼마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실까요? 3,000원 말씀드렸어요. 3,000원. 기억하시죠? 3,000원. 네, 지난주부터 해서 이 종목은 3,000원 정도까지가 1차 구간이다라고 계속 강조드렸어요. 지난주 추천드리고. 그리고 오늘 3,000원짜리까지 어제도 가기도 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매수 관점이 아니라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목표가 3,000원이 도달했기 때문에 상황 보시면서 차분하게 대응해 주세요. 자, 그다음 SY스텍 넘어가고요. 에머리지도 볼게요. 마리아나 관련주들이 조금 많이 상승을 하는데 사실 이게 이 종목도 거론해드렸어야 되는데 오성 첨단 소재도 오늘 다시 한번 최고가를 기록했다가 빠졌거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에머리지도 좀 잘 가고 있어요. 전체 이제 시장에서 이제 바이든 관련주들, 해리스죠. 해리스 관련주들이 우위를 차지하는데 마리아나 쪽이 원체 좀 강해요. 네,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주들은 쉽게 안 꺼질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상황에서 해리스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재밌게 갑니다.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2차 전지주들도 큰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차분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은데요. 차트가요. 신고가 패턴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어서 한번 제가 아침에 도전을 해봤고 그래도 괜찮은 좀 수익이 났었던 그런 좀 상황이었습니다. 흐름이 괜찮았고요. 추가 흐름을 좀 잘 타워가고 있습니다. 뭐 우선은 신고가로 가기 때문에 급하게 파실 건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상황을 보고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CCS 같은 경우도 네, 주가가 바닥에서 돌리는 모습 보고서 이전에도 한번 대응했었는데요. 오늘도 대응해서 역시나 좋은 수익을 내고 잘 나왔고요. 그다음 엑셀 세라퓨틱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지난 목요일 바닥을 찍고서 천천히 되돌리고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이 나와서 오늘 짧게나마 움직임이 나오겠다 싶어서 대응을 했고요. 3% 출발해서 7.5%까지 네, 겨우겨우 3% 넘어가는 모습이었네요. 네, 하지만 종목이 좀 더 움직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역시나 차분히 보셔도 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상승 탄력을 조금 더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쫄지 마시고 조금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에요. 이틀간의 급등 이후에 조정이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시장 괜찮을 겁니다. FOMC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고 장전 종목들은 매일 아침 제가 8시 55분경 조금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올려드립니다. 아래 초록밴드에 올려드리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참고하시고 좋은 수익 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관심주까지 다 같이 만나봤는데요. 이 실적 시즌의 FOMC에 또 이 미 대선의 초접전 상황까지 너무나도 시장에 변수가 가득한 요즘입니다. 이 대응하시기 어려울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내일이죠. 이 31일 저녁 6시 저희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하도록 할 테니까요. 이 FOMC 이후의 시장에 더욱더 철저하게 대비하시길 바라면서요. 또 아직도 투자 고민 가득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열심히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요. 023153-2642번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스피드 문자 상담을 주시거나 또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지금 바로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께서 고민이 되는 그 어떤 종목이든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이 텐베거를 향해 달려가는 수익률 베스트 10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또 수익률 변동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지각 변동이 있었을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수익률 베스트 탑 10 만나보고 왔고요. 정말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상승세가 파죽지세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만나본 종목 중에서 저희가 특징주를 꼽아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시총 상위단을 보자면요. 역시나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SK하이닉스. 잠깐의 낙폭을 회복하는 듯 했으나 지금 이 시각 다시 4%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시장이 SK하이닉스에게 너무 가혹한 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점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근데 사실 이게 이슈가 나온 게 기업 한 군데에서 이제 SK하이닉스 걸 뭐 안 쓰는 것도 아니고 다 골고루 써야 되는데, 그렇죠? 엔비디아 대안 찾나, 구글 AI 칩 활용해 애플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만 쓸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제품을 쓴다고요. 그래서 약간의 매출에 대한 충격이 있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좀 과한 건 사실이에요. 121선을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와서 어제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매수 자리가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분할 매수 사인도 좀 드렸는데 오늘 갑자기 단기 악재가 생겼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 주 내내 분할 매수 하시면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금리 인하 이슈가 생기고 힌트가 나올 거기 때문에요. 시장은 거기에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거예요. 특히나 나스닥 중심으로의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면 현 구간에서 봤을 때 하이닉스도 그러하고 삼성도 그러하고 반등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대응하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중요한 게 이 2차 전지주들의 반등 흐름이 좀 나와요. 에코프로 형제들 쭈루룩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엔솔도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참 시장이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얼마 전까지 하지만 하더라도 트럼프의 압승이 예상됐지만서도 후보가 바뀌면서 해리스 후보가 등장했죠. 그러다가 점차 격차를 줄이더니만 지금은 오히려 해리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되는 게 뭐예요? 금리 인하가 9월이던 시작하게 되면은 9월에 무조건 할 겁니다. 시작하게 되면은 아마도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경기가 또 좋아진다는 기대감 때문에 현 정부에 대한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네.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인 상황들이 좀 많아요. 뭐가 맞을지 모르겠으나 해리스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겠다. 무조건 2차 전지주들이 죽어나가진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바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선 투표 종료 시까지는 누가 될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아직까지는. 근데 지금은 해리스가 조금 미세하게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시장이고, 또 자동차 쪽으로 보자면 현대차가 이제 어제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살짝 좀 빠지는데, 급등에 따른 기술적인 조금 살짝 조정인 거예요. 걱정보다는 오히려 다시 기술적 반등이 크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걱정보다는 좀 기대를 갖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현대나 기아 역시나
매수하기에 양호한 구간이라는 점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좀 복잡하고 시끄러운 좀 시장이고 답답한 시장이지만 시장은 다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투자 전략입니다. 자, 그리고 내일이죠. 내일 저녁 6시에 온라인 강연회를 진행을 합니다. 서울경제 유튜브 채널에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링크도 올려드리고 할 테니까 꼭 들어오셔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살아남으시는 방법을 꼭 배워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나마 차트 좀 보시면서 대응하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저번 강연회 때도 많이 오셨는데 꼭 이 차트는 보셔야 돼요. 핸드폰으로 보시더라도 보셔야 될 차트 구성들이 있어요. 그걸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으로 이제 매매 내용도 요즘 많이 하시는데 차트를 아예 안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꼭 보셔야 될 것은 제가 짚어드릴 거고, 그리고 전체 시장에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뉴스 기사를 올려드리는데 이것도 꼭 보셔야 되거든요. 이걸 또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대형 이벤트를 좀 준비했습니다. 선물 보따리를 엄청나게 많이 준비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선물도 받아가시고, 네, 내일 또 즐거운 강연회 하면서 같이 공부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형주 다 같이 살펴보고 왔는데요. 정말 우리 시장 오늘 전개가 될수록 쉽지가 않은 장세입니다. 이렇게 힘이 들수록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죠. 바로 내일 저녁 6시입니다. 저희 전문가님의 온라인 강연회 여러분을 초대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더 많은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면서요. 또 저희 아직까지도 이 종목 상담 창구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3153-264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문자 사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스피드 문자 상담을 주시거나 또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께서 고민이 되시는 그 어떤 종목이든 지금 바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호의 템베거가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요. 저희 문자로 들어온 종목 들어와 있는데요. KCTC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11,000원이고요. 그리고 40%의 이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시각 이 KCTC 15%의 이 급등세 보여주고 있죠. 전문가님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네, 볼게요. 오늘 많이 급등이 좀 나왔는데 이거를 오늘 아침에 하려다가 안 했어요. 티맵부 사태 이제 수혜주 중에 하나인데 할까 하다가 그쪽은 하지 말자 그래서 오늘 사실 거론을 안 했어요. 근데 잘 가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11,000원이세요. 매수가가 11,000원 맞으신 거죠? 자, 차트를 돌리다 깜짝 놀라가지고 와, 잠깐만요. 이게 2006년에 사신 건 아닌 것 같고 2021년에 초에 사셨으면 11,000원짜리가 최고점. 와, 이렇게 예. 어떻게 대응하지? 비중도 40%이네요. 아니 이게 그 매수하셨어도 바로 떨어져 가지고 이게 3일간에 11,000원짜리가 있었는데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네, 대응을 아예 차트 아예 대응을 안 하셨네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보니까 그냥 아예 손도 안 쓰셨네요. 떨어지니까 그냥 계속 놔두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보면은 이제 어제 자리도 좀 떨어졌던 게 좀 불안불안했던 자리가 있는데요. 확대해 보자면 이게 제 매물벽 자리를 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나름의. 보면은 첫 자리에서 보면은요. 다시 확대를 좀 해보자면 여기 자리가 나름의 두꺼워지기 시작하는 나름의 호가가 붙는 자리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서 물려있는 자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두꺼워요. 그리고 이제 위로 갈수록 더 커져. 여기가 되게 많아요. 그 TV 화면 가까이 와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살색으로 이렇게 칸이 보이죠? 여기 매물벽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 종목의 매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갭으로 떠 있죠. 이 공간 자체가 여기까지 해서. 그래도 이것도 두꺼워지긴 하는데 어차피 요걸까지 간다 치더라도 이게 8,000원짜리부터 있죠. 예. 8,000원짜리부터는 되게 두꺼워져요. 여기죠. 그리고 잘 보시면 요 맨 위에 선이 여기가 11,000원짜리인데 네. 이 자리에 매수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 당시에 저 11,000원짜리도 바닥에서 5배 정도 갔던 자리 같은데. 시청자님 이거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TMF 사태에 대한 이슈 자체가 과연 얼마나 갈까요? 그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갔다가 또 이슈 받고 떨어질 거라 현실적으로 매도를 하셔야 될 자리 제가 다 차트 안 보고 그 기존 자리 안 보고 다시 한번 보자면 이 자리 걸림돌이고요. 이 자리 걸림돌인데요. 확대해 볼까? 못 올라가잖아 이거 봐. 6,500원짜리를 기점으로 해서 이게 자꾸 윗꼬리가 달리거든요. 봉은 차 있긴 한데 왜 그러냐면 여기 자리 2021년, 22년 자리에 고점 영역의 윗꼬리 자리들이 많아요. 이 자리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이 자리도 꽤나 오랜 기간 6개월, 7개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넘어가면서 가야 되는데 사실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종목이 저렇게 고점이 아니셨으면은 지금 자리가 사실 매도 자리예요. 매도를 하고 나오셔야 될 자리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11,000원대 자리에서 대응을 지금 하시는 것도 애매해요. 왜냐? 어떻게 지금 자리에 물을 타요? 바닥에서 지금 또 벌써 2배, 2배까지는 아니겠구나. 한 5, 60% 집가량 올랐는데. 선생님 이거 오늘 자리 이탈 나오잖아요. 6,300원 정도 볼게요. 6,300원, 6,350원 자리까지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상승하기가 솔직히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11,000원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네, 쉽지 않아요. 우선은 8,000원대 가면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거기도 매물벽이 너무 두꺼워요. 그나마 혹시라도 슈팅 나오면 7,800원, 8,000원짜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위로는 또 쉽지 않을 거라 적당히 좀 상황을 보시고 이 종목은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줘야 할 종목이 좀 나온 것 같은데요. 한미 반도체 들어와 있고요. 18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보유 비중도 80%로 다소 높게 책정이 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한미 반도체 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죠. 7%가량 떨어지게 되면서 12만 7,6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아무래도 이 엔비디아발 악재가 계속해서 한미 반도체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님,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예, 전 화를 어떻게 내 이걸? 이게 여기 매수하셨네요. 여기 선을 하나 제가 그어놨는데. 어떻게 이거 설명드리지? 우선은 악재가 또 터졌죠. SK하이닉스발 악재가 터졌어요. 차트 저항 구간이라고 얘기하죠. 그 자리들을 그냥 몇 번이나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는데도 가만히 손을 안 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절도 할 줄 아셔야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실 수가 있는데 그게 좀 안 되셨던 것 같고요. 지금은 그냥 다 이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차례 기회가 있었고 지금은 사실 세 번째 찬스인데요. 손절하기 위한 세 번째 자리까지 왔는데 현실적으로 이 자리에서는 매도가 나가기가 사실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좀 고민이 저도 많아지네요. 손절 사인 드리기도 애매해요.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다시 돌려 세울 거고요. 그럼 다시 얘도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죽어 내려간다고 한들 여기서 보면요. 갭으로 크게 급등 나온 포인트가 나왔기 때문에 갭으로 떠 있어요. 그 매물벽 자체가. 그래서 사실 내려와도 오늘 자리가 거의 마지막 자리긴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대응은 여기서부터 돌려 세우는 모습을 봐야 돼요. 자, 보시면 여기 자리가 나름의 박스 저항 자리에 여기 돌파 포인트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지저항선 자리들이 나왔던 자리예요. 매도를 하시게 됐더라면은 사실 이날이나 이날 언젠가요? 17만 원 이탈할 때 매도가 나왔어야 돼요. 손절이. 근데 이제 안 하셨고 못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자리 매도 나올 때 여기도 15만 원 이탈할 때 매도가 나오셨어야 됐는데 못 하셨고요. 네, 할 수가 없었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돼요? 시장이 하락을 멈추고 돌려 세울 채비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은. 자, 그런데 참 재수가 없게도 하이닉스발 악재가 갑자기 다가왔어요. 자, 그러면 금리 인하 포인트가 나오면 IT주들에게는 굉장히 크게 뭐예요? 호재로 작용한다는 건 아실 거예요. M7 반등 나올 거고요. 하이닉스도 다시 반등이 나올 거라 한미도 다시 따라 올라갈 거라 지금은 절대 손절은 안 돼요. 이미 늦을 대로 늦었어요. 안 되고 지금부터는 반등이 나오거나 다시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횡보하는 모습이 나올 때 횡보도 짧은 횡보는 안 되고 최소한 일주일 이상, 7일 이상의 횡보 거래일로 따지면 10거래일 2주까지 받을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한 일주일 정도의 횡보세가 나온다면은 좋겠지만은 반등이 혹시라도 나와서 얼마 볼까요? 14만 원대 정도의 안착 흐름이 나오잖아요. 14만 원입니다. 기억하세요. 14만 원 다시 올라서면은 그때는 뭐 합니까? 네, 단가 낮춰 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비중이 80%예요. 단가 낮추기도 어려워요. 예. 그래서 우선 이거는 올라올 종목은 맞는데 올라오겠지만 단가 낮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우선 홀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대응을 하실 때 좀 비중에 대한 고민을 한 종목당 20% 이상 들어가지 마세요. 네. 그렇게 대응하셔서 대응하시고요. 우선은 반등이 있을 거니까 홀딩 대응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상화폐 관련주죠. 갤럭시와 SM 기다리고 있는데요. 3,150원에 보유 비중 100% 유일하게 들고 계신 종목입니다. 이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어쨌든지 가상화폐는 이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최근 부각을 받았던 이 가상화폐 관련주. 오늘 장에서는 강하게 흔들리고 있는 게요. 비트코인이 추가 매각설에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방이 어떻게 될지 참 걱정 많으실 텐데요.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 처방 듣고 올게요. 네, 갤럭시와 SM, 갤럭시와 머니틀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머니틀 급락 나오고 있고요. 저도 지난주에 대응을 했죠. 짧게 치고 나오는 그런 종목이지 이 종목을 가져가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일전에 올해 초인지 작년이신지 모르겠으나 현재 구간대에서는 사실 어제 자리에서 매도 포지션이 나왔어요. 분봉상으로 깨는 그림이 나왔거든요. 여러 차례 있었어요. 3분봉을 저는 주로 보는데 3분봉 자리에서 대응을 할 때 사실 오늘 자리도 또 시가부터 손절 자리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3분봉에 240봉 이탈 자리를 좀 많이 보긴 하거든요. 이탈. 끝났던 모습도 나왔고 그래서 대응 자체가 쉽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대응을 해가지고 수익을 계속 냈어요. 잘 먹고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조정 나왔다가 다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그림으로 가느냐. 근데 지금 보면은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해리스 후보보다는 트럼프 진영이 조금 더 드라이브가 강해요. 그렇죠?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해리스 후보도 가상화폐에 대해서 버리진 않아요. 뭔가 대책을 강구하고서 관련된 전문가를 영입을 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선 지금 상황은 가상화폐는 트럼프 쪽에 좀 붙어 있어. 그런데 해리스가 우세 쪽으로 간단 말이야. 지금 분위기가.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늘 폭삭 이러다가 또 다시 갈긴 할 거예요. 예, 누구나 느끼는 거죠. 해리스가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누구나 느끼기에는. 그리고 불안하니까 빼는 거예요. 그럼 현실적으로는 뭐예요? 우선은 이게 라인을 다 깼거든요. 보통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라인이 뭐냐면 여기 제가 단타 칠 때 항상 보셔야 될 거 일봉으로 장대 양봉의 종가 자리 있죠. 이 자리 이탈하면은 웬만하면 우선 빠져나오시는 게 맞아요. 횡보하다 가더라도 이 자리에서는. 근데 어제 자리가 그 종가 자리에서 버틸만 했는데 오늘은 갭으로 떴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가부터 해서 떨어졌구나 해가지고 빠져나왔어야 돼요. 그런 자리인데 근데 또 팔기도 또 애매하실 거예요.
근데 우선은 오늘 분봉 보면은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서 바닥이 안 보이고 있거든요. 바닥이 잡히면은 반등이 나올지 여부가 체크가 되겠는데요. 바닥 자리로 인식되는 게 이 자리가 나오겠네요. 보니까 2,700원 자리. 분봉의 3분봉, 5분봉으로 볼게요. 자, 2,700원 자리가 여기 정도 이 자리인데요. 이 자리가 이제 꼭지가 여러 차례 하나, 둘, 요 꼭지 자리들이에요. 그래서 2,650원, 2,700원 정도 자리가 지지하는지를 봐야 돼요. 우선은 지지하고서 반등 나오는지 봐야 되니까 우선 잠깐 홀딩해 보시고 최악인 경우 2,650원 자리 이탈을 나오면은 그 자리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안 깰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우선은 홀딩하시고 급반등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상황 보고 다시 한번 연락 주시거나 빠르게 매수가로 올라간다면은 수익 실현하시고 나오는 전략은 필요하다. 다만 쉽지 않으니까 정말 바쁘시더라도 이 종목은 이미 단타 종목에 손을 대신 것만큼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종목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은 저희 전화 연결을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 텐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네. STI를요. 네, STI고요. 네, STI를 36,000원에 20% 들고 있어요, 제가요. 네, 36,000원에 20%. 네, STI 최근 들어서 좀 많이 흔들렸죠. 또 오늘도 네. 마찬가지로 3%대 약세 보이고 있는데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께 SOS 처방 들어보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시청자님. 시청자 아예 저기 손절을 안 하시네요. 네, 저 못했어요. 그러게요. 이걸 어떡한다. 이게 시청자님 저기 반등이 나올지 여부를 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뭔가 이제 바닥이 체킹이 돼야 되잖아요. 네네. 아직 바닥이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만약에 더 떨어지면 네. 25,000원대 부근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네. 25,000원 부근이요. 네네. 25,000원 부근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 쪽 분위기가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네. 그 근거는 올해 1월 달에 바닥 자리도 있고요. 그리고 네. 작년 8월부터 해서 10월 정도 자리에 바닥 자리 인식이 됐던 자리가 네. 25,000원 정도 부근이기도 하고 그리고 네. 매물표 자체가 네. 갭으로 없어지는 자리가 또 그 근처이기도 해요. 그래서 네. 우선은 거기 자리까지는 떨어질 수도 있다고 감안을 하고 보셔야 돼요. 네. 안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리고 나서 바닥이 체킹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네. 지금은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네. 하락이 멈추고 이게 횡보하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는 지켜보셔야 돼요. 네. 아니면은 급반등으로 지금부터 돌리는 모습이 나오던가. 근데 네. 최근에 일봉상의 차트를 보니까 네. 조금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네. 금요일 날도 밑꼬리 영망치가 살짝 보였고요. 네네. 작지만 월요일도 밑꼬리가 살짝 있었고 네. 오늘도 밑꼬리 잡히는 게 살짝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전과의 차트랑은 조금 달라요. 네. 3일째 이런 모습이면은 네. 조만간 급반등은 한번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매수가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네, 시간이요. 예, 그래서 얼마까지 올라올까요, 대표님? 올라올 가능성 있어요. 있어요? 근데 네. 32,000원 넘어가면은 네. 굉장히 저항에 부딪힐 거예요. 네. 32,000원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네네. 너도 나도 팔라고 할 거예요. 아, 그래서 네. 그때 다시 봐야 돼요, 종목. 아, 32,000원이요? 네, 그래서 우선 시청자님 홀딩 하시고 네. 32,000원 넘어가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어서 다음 상담도 저희 유선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삼성바이오로직스요. 매수가랑 91.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91만 원에 20%인데요. 네, 어제 오늘 10%를 팔았어요. 근데 나머지 10%를 가지고 네.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나. 그렇죠. 그게 여기서 이제 또 고민입니다. 분할 매도를 하셔가지고 추가로 어떻게 네. 대응해 보실지 참 궁금하실 것 같은데 또 네. 최근에 2분기 호실적의 CDMO 수혜까지 힘입어서 현재 황제주 자리를 다시 한번 노리고 있죠. 과연 황제주까지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에서 마무리까지 처분을 하실지 지금 바로 저희 명쾌한 상담 듣고 올게요. 시청자님,
네. 이거는 사실 이제 그 매수가 이탈하기 전까지는 네. 버텨봐야 됩니다. 네. 아, 버티는 게 낫다고요? 버티는 게 낫습니다. 이게 네. 그냥 시장에서 딱 봤을 때 IT주, 삼성 뭐 다 박살나고 있잖아요. 네. 다른 게 살 게 없어요. 대형주 가운데 네. 쉽게. 네. 삼바만큼 좋은 게 사실 많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네. 중공업 쪽도 그렇지 괜찮지만. 그래서 우선 현실적으로 외인기관 수급 자체는 굉장히 좋잖아요. 네. 이 대형 매도세가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뭐 가격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91만 원 매수가신데 그 자리가 딱 보면은 21년, 22년 막 고점 딱 넘어가는 자리예요. 아마 네. 그 자리 신고가 보시고 대응하신 것 같아요. 그 네. 대응이신데 잘하신 것 같고 요 상황이면은 91만 원 선만 뭐 조금 더 봤을 때 90만 원 선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네. 이거 100만 원 넘어갈 수도 있어요. 100만 원 넘어갈 수 있다. 네, 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선 지금은 신고가 패턴으로 보는 게 맞고 네. 급한 대응은 하지 마시고 최소한 제 생각은 매수가 이탈만 안 하면 나머지는 가져가 보자. 네. 100만 원 이상 보고. 그래서 아무래도 많이 불안해가지고 지금 어제 오늘 지금 10%를 팔았거든요. 네네, 그건 잘하셨어요. 네. 그래요? 잘하셨고 뭐 네. 오늘 보면은 뭐 분봉상으로 보더라도 약간 밀려 내려가는 건 있어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딱히 시장 영향이니까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홀딩하고 가시고 100만 원 돌파까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한솔 제지요. 아, 한솔제지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2,000원에 10% 정도 됩니다. 12,000원에 10%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지금 네. 바로 전문가님 처방 듣고 올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2,000원이시고 네, 10%요. 요즘에 저 국제 펄프 값이 나쁘진 않거든요. 네. 펄프 값이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음, 제가 지난주에 체크했던 내용이고요. 그러면 펄프 값 인상을 통해서 뭐 무림 페이퍼도 그러하지만 같이 차트를 잠깐 보자면 바닥에서 돌려 세우기 시작할 건데 항상 이쪽 라인은 시청자님 네. 연말 특수를 봐요. 아. 연말 특수를 봐요. 지금은 매출이 잘 안 나오는 시기고요. 네. 연말에 진짜 매출이 많이 올라가요. 음. 왜 그러냐면은 무시할 수 없는 게 뭐 달력 같은 경우도 무시할 수가 없고요. 아, 그렇군요. 가을이 왜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네. 여름에 책 잘 안 읽어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3, 4분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지는 거라 네. 지금 천천히 사실 현재 구간대에서부터는 매수할 수 있는 구간 자리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매도보다는 오히려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취하시거나 하셔야 돼요. 신규 접근도 가능한 자리고. 다만 이제 연말까지는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은 급한 대응은 하지 마시고 매도하지 마시고 시간은 조금 주셔야 돼요. 홀딩 하셨다가 매수가 근처까지 오는데 좀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네.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시청자님. 이게 원체 오래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한 번 더 상승으로 돌려 세우면 매수가 근처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매도하지 마시고 홀딩 하시고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이 너무 아쉽기는 한데 잠깐 실적은 또 어떤가 잠깐 봐볼게요. 실적이 괜찮게 올라오네요. 나쁠 거 없어 보입니다. 상승 주겠다. 자, 홀딩하고 계시면 매수가까지 갈 것 같습니다. 홀딩하시고 네. 네. 차분하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이어서 텐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 차선 텐베거 메이킹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오늘도 정말 이 강력한 AS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제 이제 막판까지 치고 가면서요. 신고가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좀 밀리긴 했지만 장중에 신고가를 좀 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고가 기준으로 해서 190% 네, 현재 수익이 좀 나고 있고요. 계속 이 종목은 제가 음봉 2개 큰 거 뜨기 전까지는 가져가자 말씀드렸어요. 아직은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음봉 내일도 떠버리게 되면은 좀 고민스러운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또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실까 봐. 저 고점에서 못 팔아서. 안 돼요. 홀딩 해보세요. 아직 괜찮아요. 차트의 추세가 크게 안 깨졌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추세 살아있습니다. 역시나 홀딩 하시면 되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바이넥스 오늘 또다시 신고가를 그렸다가 살짝 조금 내려왔는데요. 자,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다음 자리 한 번 더 가는 그림이거든요. 급하게 매도하실 건 없어 보이고 고점 기준으로 69% 수익 중인데 아마 70% 금방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80%대도 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바닥 확인되면서 천천히 좀 돌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 크게 밀렸기 때문에 매도 자리였지만 한 번 더 안 깨지고 올라가려는 시도가 좀 나와요. 그래서 한 번 더 슈팅 가능성이 있어서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삼성 E&A 오늘도 좋은 모습이었는데 네, 장이 안 좋다 보니까 갑자기 좀 빠졌던 모습은 있네요. 하지만 매도보다는 홀딩이 맞는 종목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크래프톤이 오늘 또다시 네, 신고가의 흐름을 좀 보이면서 상승을 합니다. 매수자리 아닙니다. 매수자리는 이 바닥자리입니다. 지금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 홀딩하시고 계시고요.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이다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돼 버렸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이렇게 되면 밀리면 매수, 올라가면 또 매도인데 요 전고점 넘어가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 상황 보고 한번 매도하셨다가 다시 바닥에서 잡는 전략은 필요하실 겁니다. 자, 그다음 LG 역시나 오늘 좀 밀리는 듯 했는데 올라가는 모습이네요. 꽉 차서 오늘 양봉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좋은 그림입니다. 자회사들의 성장성 보시고서 계속 홀딩하시고요. 아우딘 퓨처스 같은 경우가 어제 또 급반등이 나왔다가 오늘 조금 흘러내려오네요. 하지만 네, 매수하기 굉장히 아직도 좋은 자리라는 거. 그리고 제가 내일 온라인 강연회에서 아우딘 퓨처스 얘기도 해드릴 거니까 꼭 들어오셔서 네, 좋은 정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셀루메드는 어제 급등 나고 오늘 살짝 내려오는데요. 추세적인 자리에서 되돌림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요. 잘 가고 있죠? 돌파가 나왔어요. 241선, 121선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역시나 차분하게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종목이 하나 있어요. 오늘 종목 추천 하나 드릴게요. 드렸는데 안 해놨네. 내일 드릴게요. 박 PD 이럴 거야? 자, 넘어가죠. 자, 우선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제가 올려드릴게요. 일단. 자, 그리고 내일 강연회가 있어요. 강연회가 있는데 우선은 내일은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종목을 보는 눈을 꼭 넓히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 이제 가족분들 계시지만은 주식을 좀 잘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쉽게 접근하면서 갈 수 있는 거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꼭 보셔야 되는 거. 그래서 꼭 들어오셔가지고 잠깐 시간 내셔가지고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고 또 좋은 선물도 많이 받아가시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저희 아우딘 퓨처스 그리고 셀루메드까지 만나봤고요. 시장의 변수가 정말 여느 때보다 가득한 장세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 내일 저녁 6시 전문가님의 이 강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방송이 끝나도 이 보충 수업과 더불어서 풍성한 선물까지 가득가득 챙겨가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이어서 이 최고 수익률 베스트 탑 10 다시 한번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정오의 텐베거 아쉽지만 이만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인데요. 가장 먼저 오늘 우리 시장 빅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오후 시장에서는 외국인 매수 종목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2분기 실적주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오늘 시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반드시 투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